저물가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0.4%였으니까 얼마나 저물가냐. 게다가 계절적인 요인이나 혹은 일시적인 요인을 다 빼고 농산물이나 석유류 그죠? 빼면은 근원물가라고 나오거든요. 이 근원물가는 물가의 어떤 척도가 됩니다. 이것도 0.9%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식 장기 불황 온다. 디플레이션 오니까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장에 가보셨죠? 시장에 가니까 물가 진짜 많이 올랐죠. 이야, 아니 저물가라고 하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게다가 외식을 해보세요. 외식 물가는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엔겔 개수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참 내 월급 빼고 다 올랐구나. 내 월급 빼고. 그러니 삶은 점점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농심하면 그래도 공산품, 음식류 중에 식품류 중에 많이 만들잖아요. 여기가 둥지냉면을 12.1% 올렸어요. 그다가 생생우동도 9.9% 올렸습니다. 네, 9.9%.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햄버거 가격 다 올라갔어요. 롯데리아 적어도 100원에서 500원 가량 올렸고요. 버거킹도 100원에서 300원 가량 올렸습니다. KFC도 마찬가지예요. 100원에서 200원 가량 다 올렸어요. 커피 가격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젤리너스가 29종 가격에 대해서 100원에서 200원 가량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올라가는데 나는 못 느낄까? 왜 정부는 저물가라고 하지? 우리는 다 올라가는데 그건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물가 성장 지수라는 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계산하는 거에 보면요. 430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가중평균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계산 내용에 보면 식품료는요. 가중치가 낮아요. 예, 가중치가 낮으니까 당연히 전체 물가는 내려가게 보이는데 그죠? 내가 살 때 물가는 굉장히 오르게 보이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 거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는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무슨 저물가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좀 더 봐야 되는 문제는요. 왜 물가가 오를까? 예, 식품류 가격들, 외식류 가격들이 왜 물가가 오를까예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요. 제조 원가가 오르고 판매 관리비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제조 원가가 오른다는 것은요. 내가 사오는 원재료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원재료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는요. 거기도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기업 비용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물가를 올린 탓입니다. 가격을 올린 탓에 제조 원가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오른다. 판매 관리비 안에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예,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안 해. 그런데 판매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올해도 안 올라온 것 같지만 2.9%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8,59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따지면 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는요.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제조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나는 물건값을 못 올려. 식품의 가격을 올리면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실제로 보면 유통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보면 이야기합니다. 인건비 너무 올라와서 힘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서 힘들어. 원료 가격 다 올려서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도 올려야 돼.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에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조 원가가 올랐다는 등 판매 관리비가 올랐다는 등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란 문제가 쉽지 않은 또 복병으로 등장을 했어요. 예. 미국하고 이란의 분쟁이 물론 지금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 국면으로 가고 있으면서 민간 여객기가 사실 이란 군의 5인으로 추락이 됐다고 이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때문에 이란 내에 반정부 시위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조금 변동이 됐긴 하지만 어쨌든 유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만큼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 필요 없습니다. 각자 도생. 나만의 필살기를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아마 생존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